안녕하세요. 빵 한 조각에 담긴 세계 곳곳의 이야기로 떠나는 여행. 세계 탐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각국을 대표하는 빵과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할 가이드 이다감입니다. 오늘은 어느 나라 어떤 빵을 만나볼까요? 각 구워져 나온 따끈따끈한 빵에서 퍼지는 고소한 향기.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우리가 몰랐던 흥미로운 비밀들. 그리고 빵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까지 함께 맛보겠습니다. 빵을 따라 걷는 이 특별한 여행, 생생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 탐방 출발합니다. 기다림은 저 별의 빛 우주를 건너는 터를 Get set go 전속력으로 달려 First beat 터질 듯 뛰는 heartbeat 어느덧 9월도 막바지 벌써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네요. 학교 생활도 서서히 제자리 리듬을 찾고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이 시기 조금은 지친 마음을 맛있는 빵 한 입으로 위로해볼까요? 오늘 세계 탐방의 첫 코너에서는 햇빛과 색채가 가득한 멕시코로 갑니다. 멕시코 하면 타코나 살사 소스가 먼저 떠오르지만 빵 문화 역시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그중 멕시코를 대표하는 콘차와 토르티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소개할 빵은 바로 콘차입니다. 콘차는 겉에 설탕, 버터, 밀가루로 만든 쿠키형 토핑을 얹어 구운 달콤한 빵으로 표면에 칼집을 넣으면 조개 껍데기처럼 갈라져서 스페인어로 조개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겉모양으로만 보면 멜론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콘차의 재료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토핑의 농도와 색, 그리고 칼집 방식에 따라 식감과 풍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곳곳의 빵집은 각자의 스타일을 담은 콘차가 많아요. 멕시코 사람들은 아침에 커피나 핫초코와 함께 또는 간식으로 따끈한 콘차를 사서 나누어 먹는 경우가 많아요. 일상에 자주 접하기 때문에 콘차는 동네 빵집의 상징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정말 멕시코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중적인 빵이죠. 색은 흰색과 갈색, 분홍색 등 다양하고 바닐라, 초콜릿, 시나몬 등으로 향을 낸 변형도 흔하다고 합니다.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좀 더 앉아 있다가 자. 이제 이어서 토르티아를 만나볼 차례예요. 스페인어 원래 발음은 토르티아에 가깝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또띠아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멕시코 사람들에게 토르티아는 쌀밥처럼 빼놓을 수 없는 주식입니다. 특히 옥수수 토르티아는 아즈텍과 마야 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고 밀가루 토르티아는 스페인 식민지 시기에 밀재배가 퍼지면서 북부 멕시코를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현지에서는 두 가지가 모두 널리 먹히지만 여전히 옥수수 토르티아가 멕시코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르티아의 맛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비밀은 니스타말화라는 전통 과정이에요. 옥수수를 석회물에 삶아 껍질을 벗겨 갈아내면 영양 흡수율이 높아지고 특유의 향이 살아납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옥수수 토르띠아와 밀가루 토르띠아 둘 다 드셔보셨나요? 저는 옥수수 특유의 고소한 향이 인상 깊었는데 밀가루 토르띠아는 또 부드럽고 쫄깃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길거리 타코집에서 구워낸 따끈한 토르띠아에 고기, 채소, 매콤한 살살을 올려 먹으면 그 순간이 바로 멕시코의 풍경과 같다고 하죠. 단순히 부재료를 싸는 얇은 빵처럼 보이지만 타코와 브리토, 엔칠라다 같은 요리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요즘은 한국 카페나 멕시코 음식점에서도 쉽게 맛볼 수 있어서 멀리 가지 않아도 멕시코의 식탁을 체험할 수 있어요. 3화에 이야기했던 포카치아가 이탈리아의 햇살을 닮았다면 토르티아는 멕시코의 밥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토르티아를 더 좋아하시나요?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멕시코 빵과 관련된 경험담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따뜻한 빵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사연은 멕시코의 향기를 가득 담았는데요. 해운대에서 보내주신 바다보다 뜨거운 또로또띠아님의 이야기입니다. 닉네임부터 굉장히 뜨겁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해운대 주변을 배회하는 걸 좋아했어요. 갈 곳이 마땅치 않을 때면 해리단길을 그저 구경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가딜이라는 음식점에 예쁜 외관에 홀린 듯이 들어가 타코와 또띠아를 함께 먹게 되었어요. 살사 소스에 찍은 또띠아가 입안에서 바삭하고 따뜻해질 때, 더운 여름 바닷바람도 덥고 음식은 뜨겁고 더움이 2배였지만 그 순간이 그렇게 좋았어요. 친구랑 서로 다른 메뉴를 시켜 한 입씩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지금 해운대가 아니라 멕시코에 와 있는 건 아닐까 하며 깔깔 웃었어요. 매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니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걸 넘어 기분까지 환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은 땀이 줄줄 흘러도 이상하게 힘들지 않고 오히려 활기가 넘쳤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바다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 단골집 생긴 거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말 그대로 매주 방문하고 있어요. 오늘 주제가 마침 멕시코이길래 모두에게 맛집을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그리고 DJ님 라디오들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정말 읽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연이네요. 그냥 산책하며 지나던 해리단길이 이렇게 특별한 추억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사연자님 이야기 들으니 저도 가릿이라는 음식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졌어요. 타코와 또띠아 한 입에 이제는 신선해진 바닷바람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최고의 주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신청해주신 노래 원모어 찬스의 널 생각해 함께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가 볼게요. 늘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마지막 코너 빵문 산책 시간입니다. 빵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지식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마치 산책하듯 가볍게 걸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든 빵의 예술가, 현대미술의 아버지인 폴 세잔의 세계로 산책해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알다시피 세잔은 19세기 프랑스의 후기 인상파 화가로 정물화와 풍경화에서 색과 형태, 질감을 탐구하며 현대회화의 길을 연 인물입니다. 오늘은 그의 대표 작품인 빵과 달걀 정물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1865년경 제작된 것으로 현재 미국 신시내티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작품 속에는 바구니에 담긴 빵과 달걀, 접시와 주전자, 양파 같은 식탁 소품들이 자연스럽게 놓여 있는데요. 단순해 보이는 구성 속에도 세잔의 형태와 색, 빛과 그림자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 바구니 안에 빵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면 질감과 부피감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세잔은 빵의 표면을 섬세하게 관찰해 구운 빵의 노릇노릇함과 촉촉함을 화면에 재현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마치 눈앞에서 갓 구워진 빵을 보는 듯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소품들의 배치 역시 단순한 정물화 이상입니다. 달걀, 접시, 주전자와 같은 소품이 빵과 조화를 이루며 화면의 균형과 리듬을 만들어내죠. 세잔은 이를 통해 관찰자가 시선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만들며 그림 속 공간으로 유도합니다. 단순한 일상적 사물임에도 세잔의 붓질과 구도 덕분에 마치 작은 연극처럼 정물 속 이야기가 펼쳐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신기한 사실은 최근 X선 촬영을 통해 이 작품 아래에 세잔의 자화상이 숨겨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페르멘토 기법의 사례인데요. 세잔이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수정하고 다시 그린 흔적, 페르멘토 기법이 드러난 거죠. 이렇게 단순한 빵 정물화 속에서도 작가의 실험과 고민, 시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의 낮과 밤이 너로 가득 차. 잠들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그럼 이제 폴 세잔의 작품을 조금 더 감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까요? 빵과 달걀, 소박한 식탁 소품을 통해 세잔은 평범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빵 한 조각조차 그의 시선을 거치면 형태, 색, 빛, 그림자와 함께 생동감 있는 예술적 존재가 되죠. 단순한 음식이지만 화면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관찰자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감정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세잔의 이 정물화는 오늘날까지도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평범한 사물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형태와 색, 질감을 탐구하며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서도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죠. 라디오가 끝난 뒤 세잔의 작품을 찾아보셔서 평범한 사물 속에 숨겨진 예술적 가능성을 탐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빵문 산책을 통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익숙한 빵 하나가 예술적 시선 속에서는 이렇게 풍부한 이야기와 감동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빵문 산책으로 돌아올게요. 햇살이 빛나도록 비추고 있어 우리 서로 오늘 세계탐방에서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빵, 콘차와 토르티아, 그리고 폴 세잔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빵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가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하게 전해졌길 바랍니다. 빵 굽는 향기처럼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하루에 여운을 남겼으면 해요. 이 방송은 다음 미디어센터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 빵이 생각날 때마다 꺼내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나라의 빵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함께 해주신 리언기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계탐방의 이다감이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